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수사검사 150명이 떨고 있다.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그야말로 정치검찰로 비판을 받았던 특수부 검사들의 퇴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장 지내신 분입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네, 왜 갑자기 멀쩡하게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았고요. 아, 그 사이에 맞아요, 또 맞아요. 변호사 업무가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국면들이어서 네. 변호사 업무도 좀 네. 그 사이에 했네요. 사실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급합니다. 갈 길이. 네네. 예. 신속하게 하죠. 예, 신속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이 재판의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대법원이 하셨으니까. 네. 네. 그 원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법관회의도 여쭤봐야 되고 지규현 판사도 물어봐야 네.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검사들 얘기를 좀 물어봐야 네, 될 것 네. 같은데 이창수 지검장, 지금 조상원 4차장, 안동환 검사 뭐 줄줄이 사탕으로 네. 다들 지금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네. 왜 지금 이 사람들 다 그만두려고 하는 걸까요? 네, 뭐 사탕은 아니시고 다들 대한민국의 훌륭한 검사들이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세 검사 모두 그 탄핵 소추되었던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예. 검사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안 된다, 네.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사람들이네요. 그 뭐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정권 그러니까 더듬이가 굉장히 발달한 이게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직 네. 문화 그 속에서 예.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좀 예상을 되니까 좀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들의 그 저지른 과거 행위로 인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 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아하. 그러면 장기간 뭐 감찰 절차가 진행된다면 예. 장기간 뭐 한 1년 2년 경과될 동안 예. 그 계속 검사직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법무연수원에 가서 발령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당장 변호사 업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이익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업무도 못 하고 다른 뭐 무슨 법 뭐 공직이나 다른 기관 취업이 안 되니까 네. 주관적으로 아마 1년에 한 수십억으로 생각할 거요. 본인의 네. 수입을 수십억? 네, 주관적으로 자기의 예. 가치. 내가 중앙지검장 했는데 아니 밖에 나가면 정관 예우로. 네, 예. 정관 특혜죠. 비리죠. 그렇습니다. 검찰엔 그런 게 잔존해 예. 있으니까요. 전관 나중에 네 개혁 뭐 되겠지만 네. 그런 계산들이 가장 좀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뭐 마땅히 뭐 난파는 뭐 배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유력한 그 함대의 선장이거나 그 좋다 방향을 지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을 생각한 거죠. 그렇군요. 마치 지금 검사들에 대한 보복을 할 거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근데 이게 네. 보복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저지른 행위와 예. 그것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 또 그 비위에 해당되는지 살펴서 네. 그런 사실관계들을 밝혀서 민주주의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공정성의 가치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 살아 있을도록 하는 거지. 네. 무엇이 뭐 그렇게 세상에 국가의 권력과 에너지와 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예. 그런 불순한 의도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국가가 아니죠. 네. 네. 검사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후보인. 예. 네. 예. 검사로 있다가 파면되면 연금도 없고 변호사도 못 합니까? 무척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수사 중인 이 명예퇴직금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해당됩니다.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이 한 2억 5천 이상 정도 되는데 큰 돈이에요. 2억 5천만 원이나 돼요. 네, 그 이상 돼요. 와. 큰 돈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뭐 현재 아니, 그러니까 조상 그 공무원 퇴직금과 관계없이 명예퇴직금이 별도로 네. 지급된다는 그 거예요. 임기 전에 자기가 만료되면 예. 임기 전에 이제 사퇴를 하면 예. 명예퇴직금이라는 별도의 돈이 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과연 이정수 예. 그 중앙지검장 거기도 자기 사건 조사 중이면 네. 명예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혐의 받고 나갔잖아요. 법무연수원에. 그리고 뭐
쉬운 표현을 하면은 이쁜 놈은 무혐의해서 명예퇴직금 받게 해주고 네. 미운 놈은 명예퇴직금 안 받게 하고 나가죠. 뭐 이종근 그때 검사도 네. 그랬고 예. 못 그러면 받고 나갔죠. 지금 근데 이 중에 그 세 사람 중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이제 예. 없는 사람은 지금 나온 명예퇴직금도 수리가 된다면 예. 수령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있고 연금 무척 중요하죠. 가족의 입장에서. 예. 그죠? 연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음흠. 아주 불행한 일이죠. 네. 연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변호사 업무도 중요하고. 그렇죠. 돈을 뭐 수십억 본인의 네, 가치를 그리고 주관적인 가치를 예, 특수 쪽에 그렇게 뭐. 생각하니까 그러면 6월 2일 날이 이제 퇴직 처리가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날 이창수 지검장은 2억 5천 챙겨서 나가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이거 국민 세금 정치적으로- 아닙니까? 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죠.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 이제 검찰의 세금이 이제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사실은 외부 컨설팅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지금 그 검사들의 업무량들은 어떤지 뭐 그거는 변론으로 치고요. 네. 다음에 뭐 얘기하기로 예. 하고 그 근데- 세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그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네. 그 소위 이제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이제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들인데 이 검사들이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수모 당하다가 쫓겨날 거다. 수모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수모. 예. 근데 수모 당하고 쫓겨나느니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게 낫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모는 이재명 후보가 당한 거 아닌가요? 네. 수모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일인 거죠. 네. 그 뭐 단적으로 이창수 검사만 생각을 해도 이창수 검사가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성남지청장 시절에 예. 뭐 그건 차기 이제 뭐 검사장 승진을 위해서 되게 예약된 자리라고 하는 성남지청장 요직이죠. 거기에서 이재명 성남 FC 사건 수사했죠. 네. 이건 정적 제거 수사죠. 오랜 검찰의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네. 조봉암 이후로 예. 김대중 노무현 다 그렇습니다. 정적 제거의 예. 수사들이었죠. 그다음에 전주지검장 할 때 예. 거기에서 그 문재인 그 관련 수사를 했죠. 했었죠. 네, 그건 정치적인 수사인 거죠. 그러다가 또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렇죠. 아주 예, 편의적인 아주, 뭐 관할 편치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 초구속 승진을 해서 유례 없이 중앙지검장으로 가서 그때 네. 송경호 지검장 저쪽으로 부산으로, 사실상의 네. 아주 그 미세한 틈조차 허용하지 않고 네. 그 김건희 소환한다고 하니까 예. 뭐 그쪽으로 보낸 걸로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승진성 좌천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고검장 예. 수사하지 않는 예. 고검장으로 보낸 예. 거죠.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결국은 김건희 그 명품백 사건. 네. 무혐의 처리. 디올백 무혐의 처리하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신속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미션 수행 예. 완료했잖아요. 인사권자. 그거는 범죄자에 대한 그 비호 역할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도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디올백이었는데 예. 반클리프 목걸이 예. 그 건진법사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전 수사가 세 갈래잖아요. 네, 네.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예. 거기는 약간 선정적인 것들이 예, 예. 나오죠. 그렇죠. 관봉 네. 명확한 특활비로 추정되죠. 그렇습니다. 그 네, 예. 대통령실 특활비로 추정돼. 담당자 이름까지 네, 그 다 바코드까지. 나옵니다. 그 정보 다 있습니다. 예. 그 어디서 언제 예. 누가 어떻게 누구한테 교부했는지 다 그렇습니다. 나오죠. 그 민간인한테 들어갈 돈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반클리프 예. 그 6천만 원 목걸이 네. 많은 복제품이 나올 정도로 예. 유명한 목걸이죠. 예, 또 예. 샤넬 가방도 뭐 윗돈을 얹어가면서 2번씩이나 교환했다고.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디올백은 이런 조항들까지 보면 예. 뇌물죄 또는 아주 최소한 양보하더라도 알선수재죄, 네. 특가법 위반의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검사들이 모를 리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사람들이 예. 당연히 그건 유죄 범죄 혐의가 충분한데도 내지는 충분하지 않으려고 수사를 증거를 수집을 덜해서 무혐의를 한 거죠. 네. 적당한 외관과 그 언론 뭐 홍보 활동을 예, 통해서 예, 기술을 예. 발휘해서 네. 다 범죄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또 그 피의자의 수사 정보, 수사 방향 등에 대해서 정보를 누설했다면 네. 합쳐서 예. 이런 정보 누설. 것들이 사실은 범죄로 될 수가 있죠. 이건 예.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기강의 문제이고 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관련되죠. 평등해야 되죠. 아니 검찰이 살아 있다면 지금 당신 사표 쓰고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징계 받아야 되니까 대기하고 감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동균 검사라고 아시나요? 진동균 검사. 네, 예. 그게 이제 동료
이제 후배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한동훈 처남이죠. 그때 계기로 감찰 중에 의원 면직을 받아들여서 나갔어요. 그 과정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 중징 그래서 대검 감찰위원회 규정에도 원래 중징계에 해당하는 네. 이런 걸 하면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의원 면직이 제한됩니다. 예. 검사징계법에도 있고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도 규정돼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검찰 실무가 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 사표 수리 관여하는 기관은 음흠. 그 법무부 검찰국 네. 그리고 대검 감찰부가 예. 관여를 해요. 예. 그런데 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대검 감찰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도 이렇게 수사 미진 사항들이 밝혀지는 것들이고 네. 재판 정액 비추어 보면은 사표 수리가 안 되는 것이 예. 타당한 사건이죠. 안동환 공소권남용 사건도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 최초로 인정한 거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 그 자의적인 기소를 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예.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 중죄인데, 그러니까 중대한 비위인데 네, 이 네. 부분은 그 정직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예. 높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법무부 장관 또 네. 대검 총장 또 감찰부 네.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고 심지어 징계조차도 그 편파적으로 하였지 않습니까? 네. 이성윤, 박은정 네. 다 해임, 이규원, 그렇죠. 또 이규원. 정진웅 차장검사도 네. 무죄 났는데도 뭐 그렇죠. 품위유지 위반으로 다시 또. 또 징계를 하고 예. 보복성 감찰이라고 이해될 정도로 예. 최근에 이정현 법무연수원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예. 유배 같은 생활을 견뎌낸 이정현 차장검사 헌재에서 복귀하자마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징계했잖아요. 징계 또 정직 했어. 1월. 예. 그러니까요. 중징계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보복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그건 일정한 이제 인사와 늘 앞날을 생각하는 거죠. 인사와 예. 예상된 예. 보복이기도 하고 예. 또 기존의 어떤 뭐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막는 것을 실질적인 법적인 예. 그 장애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검찰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감찰 기능도 마비됐다. 뭐 그리고 이제 봐줄 사람들 다 봐줘서 야 이전에 사건 커지기 전에 니네 나가라. 뭐 이런 투로 뒤까지 봐주는 거 아닌가 대검과 그리고 그 법무부가 사실 아무도 지금 제동을 못 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심우정 총장이 흔들리지 말고 임무에 봉사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네. 일단 이분들 사퇴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김용민 의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퇴해도 특검 수사 못 피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못 피하죠. 그러면 피할 수 없죠. 지금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게 수사를 해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 동안은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확정 전에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 시민들께서 솔직히 말하면 분통 터지는 게 김학의 사건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다 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김학의 무혐의 이렇게 시켜버리는 그렇죠. 이- 그 전에 약간 힘 네. 있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네, 힘 있는 사람들. 이동관, 김용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누구죠? 김용현, 김용현. 또 이상민 장관 이상민. 다 의원면직 수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예. 뭔가 좀 앞으로도 계속 쓸모가 있는 예. 뭐 유리한 진술이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다 의원면직을 처리해 왔죠. 뭐 어떻게 수리될지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세 사람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그 비위를 네. 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표 수리가 제한되는 것이 그 법령과 그 규칙에 맞다. 네. 그렇게 합당한 처사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학의처럼 그렇게 될까봐 다들 걱정하는데 새 정부에서 특검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조사를 받게 될 거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언론들이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언론 생각이 좀 제4의 듭니다. 권력이니까 예. 여전히 감시 활동하지만 또 네.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실제 뭐 이런
지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새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됩니까? 네. 그 22대 국회의원들 끝까지 추진할까요? 이렇게 하는 제가 질문들을 받아봅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주 철저하고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개혁이 비죠. 지금이 빛의 혁명의 시대니까요. 네.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그간에 김학의 예. 그 관련 있고 뭐 지기현 사진도 그렇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불이한 네. 그 과정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의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혁명 이후에 네. 혁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한면 국민들은 잘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소박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나무가 푸르고 하늘도 바람도 불고 하늘도 맑고 내 땅도 파고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네. 실제는 법조 카르텔이라는 존재는 되게 그 사람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그 권력과 정보와 관계들 속에서 여야 뭐 소통해 가면서 이런 법조의 카르텔은 지금은 검찰 정부가 검찰이 중심이 돼서 네. 여전히 이 사람들도 나가면 편안한 안전지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 꼴은 안 보게 해줘야 된다. 네. 네, 완벽하게 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역할을 새 정부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걸 원하십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 당시 이거 비교적 사회관계가 좀 단순하고 지식과 정보들이 조금 이렇게 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노무현의 이상을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규현 판사 네. 판사